자, 카타르 아시안컵 2조 두 번째 경기 대한민국과 요르단과의 경기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자, 최종 스코어를 말씀드리자면 2대2로 일단 이렇게 승점 1점 차이로 이렇게 비겼는데,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 오늘 컨디션은 좀 좋았으나 오늘 약간의 좀 실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물론 막판에 물론 좀 상대팀의 물론 자책골로 인해서 물론 좀 패배를 좀 면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좀 초반에 물론 손흥민 선수의 PK골 이후에 그 초반 상태까지 대한민국 쪽으로 물론 갔으나 근데 중반부터 좀 몸싸움에서도 물론 상대팀에게도 밀렸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볼을 또 쉽게 너무 쉽게 뺏기는 등 그다음에 역습을 너무 허용하는 등 그거에 의해서 또 동점골도 먹히고 또 역전골까지 허용하면서 또 후반전 중반까지 또 담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물론 좀 찬스도 많이 일어났었지만 또 해결 또 골까지 연결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한 경기를 해왔던 것 같지만 그래도 막판에 그래도 상대팀의 그래도 상대팀 선수의 또 자책골로 인해서 또 패배를 좀 면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만족스럽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경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그리고 오늘 들었습니다. 경기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페널티킥에 득점 한 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바레인전 때는 한 번 득점을 해봤어도 안 되고, 게다가 조규성 선수가 오늘 마인드 컨트롤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니까 조규성 선수 오늘 좀 컨디션 좀 집중력이 제대로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김승규 선수가 오늘 십장인대 파열 때문에 중도 하차해갖고 오늘 아까 관중석에서 지켜봐갖고, 아니 이럴 때면은 조규성 선수가 오늘 좀 전반전이나 후반전 정도는 한 골 정도는 가야 되는데 오늘 경기가 제일 안 풀렸던 게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정우영 선수도 오늘 너무 잘했는데마다 너무 아쉬운 건 오현규 선수의 크로스도 너무 좋았는데 이게 패스가 잘 안 나와갖고 이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오늘 아까 전반전 봤을 때는 일단 아랍 선수가 자책골 한 번 넣어갖고, 그리고 오늘 전반전 봤을 때는 박용호 선수가 자책골 하나 나왔고, 근데 일단은 각각 한 골씩만 자책골 한 골씩만 나와갖고 하니까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한 골만 더 들어갔으면 우리가 3대2 정도는 만들어내야 했는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 조규성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았는데 확실한 거는 경기가 제대로 잡지 않고 그대로 흐름이 너무 끊기고 수비 쪽의 입장으로서는 경기가 완전히 주도권 잡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이기재 선수도 그렇지만 정승현 선수나 서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중력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수비에 흐트러짐이 있으면은 나중에 또 다음 경기가 이제 말레이시아전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인범 선수가 옐로 카드 받았던 경우가 있고, 게다가 오현규 선수까지 경고 한 장 받으면은 3차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3차전 때 과연 이제 결정된 선수들을 이제 빼주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경기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마지막 경우의 수를 또 떠올려야 되거든요. 대한민국과 이제 말레이시아 경기를 이제 마지막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만약에 오늘 말레이시아전에서 승리할 시에는 우리 골득 실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경기에서는 집중이 잘 안되면 우린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이냐가 이게 걱정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대표팀도 이제 골득실까지는 무조건 3점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골득실이 오히려 3점이면 우리가 5점까지 올라가면은 조 1위 16강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지 그렇죠. 않으면 말레이시아하고 바레인전은 이렇게 최소 경기가 흐름이 많이 끊길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김승규 선수는 부상 때문에 못 나온다는 생각 좀 들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김승규가 없이 조현우 선수가 그래도 선발에 나왔다고 해도 오늘 득점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실점만 맨날 허용하면은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가 3차전 경기가 바레인과의 마지막 홈 경기잖아요. 이제 마지막 경기를 준비해서 만약에 바레인이 요르단 잡고 이기면 우리도 일단 말레이시아 잡고 이기면 조 1위 16강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남은 경기 따라서는 최종 경기에서는 이제 무조건 잡아야 되는 쪽은, 물론 말레이시아를 잡는 것도 문제지만 요르단은 만약에 바레인이 무조건 요르단 상대로 잡아야지만 우리도 일단 조 1위까지 16강 확정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요르단은 1승 1무 1패까지는 바라야 된다는 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물론 말레이시아는 그 걱정스러운 선수들이 있지만 김판공 감독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과의 마지막 3차전 상대를 잘 준비해서, 뭐 물론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 못 나오지만 그래도 교체 명단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물론 이제 마지막 3차전은 황희찬 선수가 마지막 결정적인 기회가 더 주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김태현 선수도 너무나 잘했지만 거의 문제는 박진섭 선수, 오늘 황인범 선수 대신에 박진섭 선수를 투입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양현준이라도 투입해도 상관없지만 문선민 선수도 투입하면 괜찮을 텐데, 김영건 선수가 그 오늘 선발 못 나왔던 이유가 있거든요. 김영건 선수라도 만약에 나왔다면 그래도 누굴 한 명 빼주는 것도 당연한데 차라리 정승현을 빼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경기를 비롯해서 남은 경기 한 경기만 잡으면 우리는 조 1위 16강 확정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바레인이 요르단 상대로 잡으면 우리는 그 결과로는 오히려 잘 좋을 것 같아요. 좋아지면은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확실한 경기 결과가 많이 만들면은 그래도 우리는 꼴득실까지는 5점이나 6점 정도는 가야 된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바레인전 때 보면은 1대1 동점골 이어졌다가 뭐 2대1, 3대1 이강인 선수가 혼자서 다 2골 정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오늘 그 컨디션은 좀 좋았는데 오늘 기회가 많이 안 나왔고, 그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결정적인 찬스는 많이 좋았는데, 근데 아무리 저한테는 그 생각하자면 경기가 오늘 좀 떨떠름하고 오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르단전에서는 실수가 많이 나왔다 해도 자책골까지는 허용하면은 좀 뭔가 180도 변화감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화가 이렇게 생기지 못하면은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지는 순간이 있다면 우린 그때까지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제 16강전은 이제 이라크하고 우리나라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잘 준비해서 조 1위까지 가면은 일본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지만,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만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구체적인 생각이면 뭐 일본과 만나는 건 결승에서 만나고 싶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라크도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이라크는 솔직히 말해서 경기 자체는 괜찮고 나쁘지 않은 경기였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라크하고 우리나라와 또 한 차례 평가전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오늘 3차전 이제 우리가 말레이시아전 잡고 나면 16강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일단 마지막으로는 수비만 집중만 잘 해놨으면은 그래도 우리는 관중들한테 욕을 안 먹을 수도 있고, 게다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 표정 보니까 게다가 평생 경기에 제대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박용호 선수도 오히려 자책골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게다가 아까 요르단 저 선수도 일단 아랍 선수도 물론 자책골 나온 것도 평생 후회감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손흥민 선수는 잘했고 조규성 선수는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는 다음 3차전 때는 말레이시아전 준비해갖고 2골이나 3골 정도 가면은 그래도 오늘 가메론 순간을 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마지막으로는 충분히 마지막 시간을 벌어주면은 그래도 추가 시간 한 15분, 16분 그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카타르 심판진들 보니까 완전 경기 상황은 왜 우리 선수들한테 경고를 딱 한 장만 줄까? 그건 아니고, 근데
지금 요르단 선수들 보면은 알타바리 선수나 알 나이마트 선수는 경고를 한 장 줘야 되는데만 경고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알타바리 선수나 하다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고가 딱 2장 나왔죠. 그러면 우리도 경고 2장 나오면은 다음 경기 3차전 때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경기 상황에서는 무조건 마지막 경기를 잘 준비해서 무조건 여기서 지는 순간 있다면 우리는 1승 1무 1패 그런 와중에는 요르단은 바레인 잡고 이기겠죠. 그러면 우린 조 2위 확정될 수 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불쌍하게도 좀 말레이시아는 이런 경기가 좀 나오고 싶지 않은 게 김판공 감독은 그래도 오늘 경기가 좀 상당히 좀 후회스럽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3차전에서 대한민국과 마지막 조국과 만난다면 그래도 우리 조국의 선전 만난 상대가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주 1차전 보니까 요르단한테 4대0 패배했죠. 그리고 우리는 3대1로 승리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기들은 오늘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 근데 다음 경기에서는 4대0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경우의 수는 만약 요르단이 바레인에게 지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골득실 차로 우린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잡으면은 뭐 이길 수 있고 게다가 말레이시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기지 못한다면 말레이시아가 대한민국 잡는다면 저거는 뭐 요르단 16강 확정 그리고 바레인은 조 3위로 16강 확정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를 잡으면 승점 5점이나 6점 뭐 7점? 뭐 승점 7점까지는 바라볼 수 있고 게다가 요르단은 승점 5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조 2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요르단하고 바레인이 요르단 상대로 잡는다? 그럼 대한민국은 1위로 가서 지금 이러면 이제 일본과 만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도 있고 게다가 반면에는 인도네시아도 지금 이제 일본도 이제 마지막 경기가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3차전 경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님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일본 잡는다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김판공 감독뿐만 아니라 신태용 감독과 맞대결 또 이어질 것 같아요. 한국 감독에 뭐 보면은 한국에 뭐 김판공 감독 있다면 신태용 감독 있다. 그리고 파울루 벤투 감독 있다. 뭐 안데르센 감독 있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 K리그나 뭐 아시아 경기에서도 뭐 우리가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있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파울루 벤투 감독 있었고 근데 이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었던 김판곤 전 축구협회 부회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말레이시아 감독으로 이용해갖고 뭐 이제는 말레이시아 감독 선임해갖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만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후회스럽지 않다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일단은 마지막으로는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져준다면은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조 2위 16강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일본이 여기서 4위로 떨어지면은 일본은 우승 후보에서는 떨어지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게 좀 물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이긴다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우린 뭐 구체적으로 경기에서는 잘 잡으면 돼요. 이 경기에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잡지 못하면 우리는 거의 뭐 조 1위는 누가 되겠습니까? 요르단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은 뭐 이강인 선수도 잘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도 물론 아까 PK골로 득점했다가 오늘 전반전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그래도 역할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 경기에서는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전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정도는 하지만 근데 마지막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반전과 후반전을 비롯해서 우리는 뭐 수비 정도는 좀만 더 집중력 있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물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지금 기록 보니까 전반전 기록에서도 우리가 점유율이 거의 뭐 50 몇 프로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후반전에 비롯해서는 80% 정도는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거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옵사이드가 한 4개 정도 나왔고 파울이 10개, 그리고 요르단 15개 파울이고, 근데 요르단이 옵사이드 하나 없어요. 왜냐면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온 거는 우리 쪽이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옵사이드가 4개 정도 나왔지만 요르단은 딱 한 개 없단 말이죠. 근데 빵개면은 그래도 뭐 요르단이 옵사이드 안 걸렸겠지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뭐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황인범 선수도 너무나 잘했고, 게다가 오늘 황인범 선수는 너무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면 뭐 아까 박용우 선수도 너무 결정적인 찬스는 좀 놓쳤긴 했고, 조규성 선수도 오늘 그 기회는 좋았고, 게다가 홍현석 선수도 유슈팅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결정적인 기회는 정우영 선수가 오늘 만약에 마지막 골만 넣었으면 그래도 3대2 정도는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우영 선수는 오늘 역시나 했으니까 뭐 오늘 역시나 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오현규 선수도 오늘 결정적인 기회는 많이 아쉬웠고, 홍현석 선수도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오늘 욕심만 좀만 줄였으면 그래도 오늘 이 경기는 과감하게 빡 때리고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쵸. 근데 조현우 선수는 혹시라도 모를까봐 뭐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승규 선수가 부상당했으니까 이제는 김승규 대신엔 조현우 선수를 써야 되지 않나. 서브로 쓰면은 그래도 오늘 조현우가 오늘 무조건 선방쇼를 무조건 많이 보여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근데 실수가 좀 많이 있어갖고 그렇고, 조현우 선수가 오늘 실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수비가 문제였고, 그 실수가 그나마 뭐 잦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실수가 결정적인, 또 찬스가 나오지 못한다면은 좀만 더 패스를 좀 더 주고, 아니면 공 빨리 돌릴 거면 빨리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니어포스트 쪽에서도 거의 결정적인 기회는 다 놓쳤단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조규성과 또 이재성 선수도 오늘 찬스는 만들어냈지만 뭔가 찬스가 더 생겨야 되는데 못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찬스가 더 만들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기회를 언제까지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대표팀만의 경기는 어느 정도 충분할 수 있는데, 그 경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보니까 말레이시아 선수들은 그래도 약한 팀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적어도 기회를 많이 더 주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서령우 선수도 그렇지만 박용우 선수도 오늘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왠지 좀 문제는 오늘 수비가 불안한 건 이기재 선수고, 김민재 선수는 잘했는데 이기재 선수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게다가 정승현 선수는 오늘 잘했는데마다 좀 뭔가가 좀 찬스가 만들어냈는데도 안 됐어요. 진짜 정승현 선수도 오늘 수비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는데마다 거의 수비 맞고 굴절돼갖고 상대한테 득점하고,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또 이득을 벌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기재 선수가 크로스를 좀만 더 내려왔으면, 뭐 크로스를 좀만 더 낮게 깔았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욕심이 너무 생긴 게, 이기재 선수가 컨디션은 좀 좋았으나 오늘 왜 이렇게 패스가 잘 불안정하지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승현 선수도 뭐 물론 수비 맞고 굴절돼갖고 알라이마트 선수 같은 선수는 그래도 득점해갖고, 이거는 너무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정승현 선수가 오늘 실수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오늘 골키퍼 조현우가 저건 막아냈어야 되는데,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초반부터 실수하면 이렇게 큰 코 다친다 생각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르단 선수가 만약에 3대2였으면 우리도 진짜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될지가 중요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는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우린 뭐 그 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황인범 선수가 오늘 그 결정적인 찬스를 좀 더 살린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그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패스를 좀 줘야 될까? 패스를 좀 더 읽었어야 되는데 손흥민한테 거기선 패스를 잘 안 줬어요. 그것까지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김태환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의 그 조합이 안 맞았고 오히려 훌륭한 데마다 좀 뭔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패스를 좀 더 잘 살려냈으면 그래도 결정적인 기회를 더 만들어냈으면 그래도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가 각각 한 골씩만 더 넣으면 그래도 끝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오늘 불안정했던 조규성 선수도 그렇지만 이기재 선수도 오늘 패스는 좀 너무 미스했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의 찬스는 좋았으나 오늘 진짜 온필드 경기는 좀 너무 안 나왔어요. 헤딩 정도는 나왔어도 괜찮은데 오른발 정도는 딱 홈런까지 때리고 그렇게 하면은 뭐 위로 떠갖고 하면은 조규성 선수는 오늘 그 찬스가 안 나온다는 게 좀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관중들은 그렇게 생각할걸요. 조규성 선수가 왜 이렇게 경기 상황이 제대로 집중적으로 왜 안 됐냐.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오늘 기회로 만들어줬으면은 그래도 오늘 경기는 조규성이 혼자서 다 해놓지 않았나 생각했을걸요. 근데 조규성 선수가 오늘 바레인전도 그렇고 요르단전 때도 그 결정적인 찬스가 많이 안 나왔으면 그래도 우린 조규성이 오늘 좀 빼야 된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걱정스러운 건 뭐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도 지금 이제 패스 미스를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은 그 결정적인 실수가 두세 번 나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3차전 말레이시아전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근데 우리는 말레이시아전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희찬 선수가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황희찬 선수는 뭐 결정 기회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하고 황희찬 선수가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이렇게 되면 확실한 경기는 안 만들어내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내면 그래도 오늘 뭐 말레이시아전 때는 이시안님 추천 득점만 끝낼 수도 감사합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황희찬과 손흥민의 조합은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잘 만들어낼 수 있어갖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3차전 때는 말레이시아전 때는 황희찬 선수가 선발이냐 교체냐 그것뿐만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도 그 걱정돼야 될 건 이기재 선수의 수비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좀 패스를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경기 상황에서는 정말 만들어내면 그래도 오늘 경기 패스 성공률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